안녕하세요. 드론 비행이 위험한 지역을 안전하게 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1편에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을 어떻게 제작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여드렸던 영상은 이 웨이포인트대로 비행을 한 영상입니다. 그러면은 이 웨이포인트 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웨이포인트는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웨이포인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 나무와 나무 사이 여기 한 7m를 로 보면 됩니다. 한 7m 정도 되는데 상공 한 20m 정도에서 웨이포인트를 찍고 다시 여기에 와서 2m 정도 웨이포인트를 찍고 다시 여기에 와서는 고도 1m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웨이포인트 찍고 다시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는 건 이게 쉬워 보이지만은 FPV 드론으로 이걸 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비행을 할 때 이렇게 가면서 이 정면을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드론이 이쪽 정면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쪽 정면을 보고 다시 이렇게 가면서 이쪽 정면으로 보면은 이것은 얼마든지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FPV가 아니라 드론 배터리 일반 매빅2나 이런 일반 드론으로도 이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내가 웨이포인트를 지정해 가지고 비행한 것을 보면은 드론이 이쪽으로 가다가 방향은 계속 이쪽을 바라보면서 비행을 이렇게 갑니다. 옆으로 가서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서 앞으로 가고 이게 사실은 가능해 보이지만은 드론이 이렇게 가면서 옆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영상을 앞에서 봤으면 알겠지만은 이게 거꾸로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비행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각 외로 이게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연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이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답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웨이포인트를 이게 리치앱에서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포일하고 카메라가 바라보는 그 방향이 됩니다. 여기 하나 찍고 2번을 여기다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1번 포인트 30m 했을 때는 여기를 보다가 다시 여기 2번으로 갈 때에는 2m로 여기 2m 돼 있죠. 고도 2m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3번으로 해서 1m로 내려온 다음에 다시 7m를 가고 여기서 다시 7m 여기서 다시 7m를 했는데 여기서 7m라고 한다라면은 요 안에 나무가 있죠. 그러면 나무와 나무 사이는 반이니까 3.5m 그러면 드론이 일로 통과를 못합니다. 생각 외로 요 나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통과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 이 웨이포인트대로 지정한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종기에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웨이포인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m 고도, 1m 거리, 초속 1m, 59% 배터리. 지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7m) 고도, 39m 거리, 초속 0m, 아래쪽에 58% 있는 배터리. 웨이포인트를 지정한 곳에 보면은 드론의 방향을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 웨이포인트를 따라서 드론이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7m 고도, 20m 거리, 초속 0m, 57% 배터리. (2m) 고도, 16m 거리, 초속 1m, 55% 배터리. 여기 지금 드론이 비행을 하면서 바로 앞에 나무가 있는데도 센서가 전혀 동작을 안 하죠. 삐삐삐 소리도 안 나고 전혀 소리가 안 납니다.
2m 고도, 22m 거리, 초속 1m, 54% 이런 식으로 리치 앱을 배터리. 사용을 하는데, 요 리치 앱 사용하는 방법과 DJI Go 4 웨이포인트 사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앱에 대해서도 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10m 고도, 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드론 기체에 있는 영상 녹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웨이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웨이포인트를 사용해서 어떠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진 해수욕장에 보면은 이 앞에 백사장이 상당히 길고 넓습니다. 여기다가 웨이포인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지점을 2개를 찍어 놓고 다음에 웨이포인트를 요거를 우선 이 고도를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1m로 놓고 요것도 1m, 요걸 1m로 지정을 해 놓으면은 다음부터 이 웨이포인트를 찍을 때 1m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확대를 하고 이렇게 웨이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너무 멀은가? 웨이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렇게 찍어 봤는데 요거는 20m 정도 이렇게 놓겠습니다. 요거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찍어 놨는데 요거를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PC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웨이포인트를 찍어 놓은 것인데, 남자분이 여자한테 꽃다발을 들고 달려와서 프로포즈를 하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남자분이 일로 이렇게 달려옵니다. 이렇게 달려와서 여기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드론은 이 남자가 달려올 때 이 남자를 따라서 2번까지 이렇게 옵니다.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달려오면서 드론도 이쪽에서 남자를 보다가 이렇게 따라오면서 한 바퀴 돌면서 남자가 여자한테 꽃을 바치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위로 쭉 뻗어나가면서 이 남녀와 이쪽에 있는 바닷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재밌는 영상이 나오겠죠. 네, 이게 좀 싱겁다 그러면은 여기서 웨이포인트를 하나를 더 지정을 해줘서 이렇게 삥 또 2바퀴를 돌면서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은 처음에 꽃을 이렇게 줄 때 받지를 않고 드론이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 때쯤 해가지고 여자분이 받고, 그러고서는 쭉 나가서 이 바닷가와 같이 하나의 영상,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빠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살 정도 된 아기를 이 손으로 이렇게 하늘을 올려가지고 손으로 받치고, 엄마는 여기에서 아기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드론이 이쪽으로 날라와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나가는 방법. 노 부부가 여기서 둘이 이렇게 서가지고 일출을 보는 게 나을까요? 일몰을 보는 게 나을까요? 하여튼 간에 이쪽을 쳐다보면서 드론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가는 장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설명하기가 좀 너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지에다가 하겠습니다. 백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다라고 없으면은 이 봉우리에 동호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이 드론을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영상 이런 것도 가능할 테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편을 보고 그러고서는 시도해 보는 것이 안전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따라서 하다가는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다. 건물 안에 이렇게 있고 그럼 뭐 책상에 이렇게 있다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이렇게 여기 앉아서 근무를 하고 뭐 여기도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마우스로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이것도 드론이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한번 촬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데에서는 GPS 신호가 잘 잡히지를 않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음 편에 설명드리는 그 방법대로 아마 이걸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직원 한 분이 이쪽으로 오면서 서류를 이렇게 들고 이리 오면서 드론은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서 이 직원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과하는 방법. 아니면은 2층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뭐 다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영상인데 이런 나무나 예를 들어서 벚꽃길 같은데 드론이 내가 촬영해서 올린 영상들 보면은 이렇게 드론이 앞을 바라보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카메라는 이쪽으로 보면서 후진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영상들이 많은데 이런 영상 그러니까 이 나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소나무 숲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내 영상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차나 또 뭐 바닷가에 있는 보트나 뭐 오토바이나 이런 것을 웨이포인트 이렇게 미리 찍어 놓습니다.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이렇게 찍어 놓고 여기 이제 이렇게 찍어서 놓고 이렇게 찍어 놓고 난 다음에 이 기차가 여기쯤 올 때 같이 따라가면서 쭉 가면서 이쪽 갔을 때 이렇게 앞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뒤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 이런 것도 있을 때고 이 대상이 보트도 될 수도 있고 자동차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볼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있고 이 큰 빌딩 속 도심 속에 이렇게 빌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빌딩 중심 지점을 갖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건물을 타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외국 유튜브를 보면 많은 영상이 나오는데 그거 볼 때마다 저거 위험하게 드론 비행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저거 뭐 웨이포인트로 하면은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렇게 한옥집이 있을 때 요런 뭐 한옥들이 뭐 대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한옥 마을 같은데 보면은 내가 올린 영상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 밑에서부터 뒤에서 카메라가 앞을 바라보면서 지붕을 타고 이렇게 넘어오는 장면을 보면은 이 기와들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타고 이렇게 가는 장면. 다음에 내가 보면은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16km를 갔습니다. 16km. 그러면은 드론이 16km를 갈 수가 없죠. 이거를 웨이포인트를 이용해서 요만치서부터 요만치 촬영하고 그 다음에 요만치 촬영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어붙이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6km가 아니라 막 그 이상 영상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강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고도가 여기에 있는 고도하고 이쪽에 있는 고도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치 가는 구간에 고도값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고도값, 여기 고도값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을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고도가 틀려가지고 영상이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고도가 틀려가지고. 그래서 뭔가 어색하고 붙이자니 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영상을 붙이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그 앞전에 올린 영상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작업하는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은 이게 강물인데 이게 이쪽에서 강이 흘러다가 이게 폭포수입니다. 이 안에 이렇게 폭포수가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이게 꼬불꼬불한 수로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높아요. 이 강물이 일로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높이가 한 10m 이상 되고 그런데 드론이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정면을 보고 드론을 비행하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겠죠. 이렇게 드론을 비행을 하다가 여기에 있는 폭포를 보고 그 다음에는 다시 빠져서 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카메라는 이쪽을 계속 보는 겁니다. 보면서 이렇게 비행을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러한 영상을 내가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드론이 이 앞을 보면서 뒤로 이렇게 백을 하면서 어떻게 이 길을 빠져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웨이포인트를 지정을 하면은 이게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고개 비행도 웨이포인트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이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이렇게 물체가 있고 이걸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싶다, 영상을 찍고 싶을 때 이렇게 드론으로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 마을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드론을 하고서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을 하면서 오는 것보다는 이걸 웨이포인트를 찍어 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이 속도가 정확하고 각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영상, 이 보이는 영상들이 상당히 부드럽고 깔끔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포인트를 지정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단 이런 게 있습니다. 요 건물이 있다든지 어떤 것을 촬영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나무가 있을 때 이런 건 어떻게 촬영을 하냐면은 드론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웨이포인트를 작성을 하면서 위험한 지점이 왔다 싶으면은 여기에서 드론을 정지를 시키고 좌우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볼 수가 있고 다시 나무와 충돌하지 않는 거리를 유지할 정도로 이걸 이 정도 지정을 해가지고 열에 오고서 또 웨이포인트 찍고 다시 좌우로 살피고 이렇게 돌아오는 방법. 이렇게 하면은 이런 나무나 어떤 큰 건물에 부닥치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웨이포인트를 보면은 리치 앱이 있고 그 다음에 DJI Go 4 앱 맵이 있는데 두 가지를 사용해 본 결과 나는 리치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드론이 웨이포인트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도를 경우 DJI Go 4 앱은 이쪽을 향해 이걸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 꺾이는 부분이 이렇게 곡선으로 돌긴 돌더라도 약간 영상이 빨리 돌아갑니다. 여기도 빨리 돌아가고. 근데 리치 앱 같은 경우는 이게 곡선이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DJI는 요 정도 곡선이라고 한다면은 리치 앱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리치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리치 앱과 DJI Go 앱에서 웨이포인트를 지정하는 방법을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리치 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요 리치 앱인데 요 리치 앱에 들어가면은 이 허브가 있습니다. 허브가 있고 요렇게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은 이름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상주 중덕리 자연생태공원 해가지고 오종인 내가 올린 것인데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올린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내가 올렸고 내가 올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올렸고 여기도 올렸고 여기도 올렸고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웨이포인트로 이 비행한 경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경로를 다운받아서 이 장소에 가서 드론으로 웨이포인트를 실행하면은 그대로 영상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고도나 속도나 방향을 바꿔가면서 다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은 내가 촬영했던 그 영상이 이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 있는 리치 앱에서 올렸던 영상들입니다. 이것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가장 북극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촬영을 했네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1번과 2번 관심 지점을 포위를 찍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길 보고 4번을 갈 때는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여기 성함과 위치가 나올 테고 거기에 대한 영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시간 나실 때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그곳에 가서 웨이포인트를 지정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을 올리는 방법, 리치 앱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DJI Go 앱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